잠시 후 집회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래갖고 지금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지상낙원이 됐냐고요. 얘네들 북한을 그렇게 추종하는데 북한처럼 다 같이 보내고 싶나 봐.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08학번입니다. 저희 공식 명칭은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입니다. 연세대학교라는 조직을 뺀 것은 대학생, 휴학생, 졸업생이 모여서 연세인이라는 정체성 하에 같은 목소리를 같이 내고 싶어서 됩니다. 이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1차, 제2차라는 차수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후반부 10중 집회 후반부에 진행된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동선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저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저희 집회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식 입장문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 공식 입장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공식 입장문 변경이 끝나면은 이제 개별 연사자분들께서 조금씩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불빛 때문에 옮겼습니다. 외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까 그거 많이 연습하셨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래를 개사해서 노래가 좀 훨씬 깨끗하게 나오네요. 스태프에서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불을 너무 강하게 일단 쏘다 보니까 저희 기본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 연세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위하 연세 집회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집회의 목적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연세 집회에서 사용할 공식 슬로건은 조국 아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외부 정치 세력을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증 검사를 한 이유도 이런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는 연세 집회에 대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면서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연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제외한 어떠한 정치적 논의, 예를 들면 현 정권 정책 비판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의 통제를 벗어난 연사자의 의견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공식 입장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세 집회 집행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자녀 입시 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자는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위복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저희 연세 집회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기회의 평등함,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차례 유급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학금을 받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불과 2주 동안 인턴 생활을 한 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었고 예, 한나 케인이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나경원이를 좋아하진 않지만요. 나경원이는 과정은 또한 공정하지 법무부 않았습니다. 장관이 아닙니다. 조국 부부의 자녀는 대한병리학회가 취소한 논문을 2013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언급하였고 다음에 고려대에 국회 합격했습니다. 의원이 안 되게 조국 부부의 안 자녀는 찍어주면 동양대학교 되는 총장이 겁니다. 수여하지 않은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시창창을 2014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과정에 제출하였고 역시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였습니다. 결과는 절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가치의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거 발언들을 통해 스스로 설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신을 대의적으로 나타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본인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원리 원칙들을 어겼으며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중해야 하고 진실해야 할 청문회에서 얘기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한 검찰개혁의 당위성 역시 무책임하게 저버릴까 염려됩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책임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 자녀 입시 개입 등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기소되었고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구속되었으며 조국 장관의 딸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쪽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존재는 앞으로 이러한 참여하지 정책조사가 않고 제대로 뒤쪽에도 이루어질 수 이래 많은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러한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을 묵인한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에 반대하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명권자가 2018년 6월 1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국민들로부터 훨씬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임명권자는 어떤 선례를 남기셨는지 저희 집행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연세 집회 집행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공식 입장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자유롭게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의견을 대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언론 대응을 하면서 기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정말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의견 수렴과 의견 개진을 하는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하라고 강화문에서 촛불 든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왜 강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름의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 더합니다. 아니 남들 잘못은 티끌도 다 잡아내면서 지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위선으로 똘똘 뭉쳐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전도선인 척하는 위선자 집단입니다. 아줌마가 이렇게 그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화성 연쇄 사시사건 아니 조금 전에 인터넷에서 속보를 봤는데 그 화성 연쇄살인범 진범이 B형인데 그 정부에서 DNA 일치한다는 사람은 O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국 사태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 내보는 거 아닙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전대 선인 척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 문재인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학습 연재된데 네. 열렬한 박수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의견을 말씀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이제 공식 입장문이기 때문에 저희 집회에 모이신 분들은 이 공식 입장문에 대해서 최소한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거거든요. 일단 네, 말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집회에 모인 이상 하나의 입장문은 그래도 저희끼리 참가자끼리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남들 가리잖아. 그렇죠. 일단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시간은 연사자 이후에 자유발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저희 입장문에 대한 어느 정도 공유된 생각을 좀 아, 저 아줌마 진짜 마음에 좀 든다. 구하고자 합니다. 아니 학생들 얘기 좀 들읍시다. 일단은 자, 윤용 교수님께서 마이크 오늘 청와대 앞에서 4시에 학생들 얘기 듣자고요. 네. 고대 출신의 윤영 교수님이 오후에 삭발을 하셨나 보네요. 오후에 삭발을 하시고 지금 이 연세대에 오셨습니다. 저희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드리려고 해서 자리 가주시면 이제 재학생 의견 있으면 먼저 재학생 의견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좀 돌아주세요. 재학생 중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늘 청와대에서 창팔난 분이지. 윤영 교수님 아니었어요? 네, 손 드시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해보고 올게요. 윤영 교수 맞는지 확인해봐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냥 지나가고 싶었는데 재학생 중에 손을 드는 분이 없어서 네, 제가 그냥 지나가는 중에 재학생 중에 손을 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윤영 교수님 맞아요. 야, 기자들이 또 하면은 또 틀어막네. 일단 제가 먼저 이 자리에 하고 싶은 말은 문재앙이나 그런 용어 같은 거에 사용은 좀 지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물론 문재앙이란 그것에 대해서 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 학생이 먼저 문재앙이라는 대학교에서 그 발언을 일어난 하고 시위라는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공정성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그 특정 정치적인 입장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대학생들의 시위가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서게 된 이유는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에 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좀 정치한 사람들이 대부분 좀 거의다가 손에 좀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민주당이나 좀 진보라고 부르는 소위 세력들에선 저는 좀 지지를 해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깨끗한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누가요? 하지만 이번에 일단 고대 교수님. 확실하게 나온 그 조국 법무부 장관님의 사님의 논문에 관해서는
저 이거에 관해서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대학생들이 이거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고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식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버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좀 없고,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법무부 장관이라도 입시 비리나 현재 수사 중인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피의자임이 확인이 될 만한 증거 같은 게 나오게 된다면 스스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학생.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 같이 일단 저희 공식 입장문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개별 연사자가 각자 이제 개별 연사자가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저희 첫 번째 연사자가 계시는데 첫 번째 연사자가 네, 김경승님 감사합니다. 네, 지훈 씨. 네, 첫 번째 연사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인 촛불집회 집행부 단장 경영학과 강지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섰다가 괜히 나에게 무슨 일이 있지, 출근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9년 9월 19일 정의를 추구하는 다수의 시민들과 연세인이 우리와 함께 이곳 학생회관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불의와 정의롭지 않은 모습에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작 몇 년 전 우리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기에 정의로운 세상이 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말한 만큼만 살아냈더라면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깨끗해지고 부정은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대감은 그리고 개혁적인 미래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과 조국을 비호하는 지도자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의 위정자들이 개혁을 위하여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 온갖 미사역 업구로 개혁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말하는 개혁의 미래를,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흑인들을 혹사하여 얻은 재산이 다 바닥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이 보상될 때까지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그것이 그 심판이 옳은 일이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의 위에 세운 미국의 부가 결국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부정 위에 세운 개혁은 결국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한 장관이 면책용으로 외치는 개혁은 하늘과 사람들의 반대 속에서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붕괴할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 수 있고 씨앗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조국 장관의 행태를 보고 우리가 그와 그의 미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속도 알 수 없는 부정한 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정의와 개혁이라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며 깨끗한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조국 장관이 말하는 개혁은 그가 할 수도 없고 그가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개혁은 그의 부정한 토대 위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조국 장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정의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기회를 줄 때 돌아서십시오. 지금 장관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조국 장관을 돕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지금이 그를 내어보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이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아직 여러분들 안에 또 조국 장관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까 연습했던 구호 이제 연사자분들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실 때마다 구호 한 번씩 하면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사모펀드 난 몰라요. 입시비리 난 몰라요. 조국은 조국 청산, 적폐 청산. 네, 다음 연사자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연사자분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이곳에는 재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교를 빛내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유튜버가 누구입니까? 가로수의 연구소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가로수의 연구소가 여기를 왔습니다. 서울대를 제치고 고려대를 제치고 여기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신촌에는 맥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 어디 갔고 여기는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싸움을 맞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두순 아십니까? 조두순이 만약에 유치원 학원장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조국은 현재 법법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운동학원 채무 문제, 가족의 어떤 펀드 문제, 그리고 자녀의 입시 문제, 현재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법개혁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저께는 윤석열을 제외한 감사하다는 투자を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임명권자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갈 길을 가기 이전에 뒤로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자리에 물러나서 먼저 수사를 받고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을 한 다음에 법무장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모든 우리나라가 세워왔던 모든 정권의 합치와 법적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님, 국민들이 기회를 줄 때 물러오셔서 깨끗하게 조사받으시고 모든 것을 해명해 주시고 그 다음의 순서를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연사자까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연사자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구호는 연사자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연세대학교에 공부학번으로 입학해서 현재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밟고 있는 연구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